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 1학기 4단원, 5단원, 6단원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4단원과 5단원과 6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자, 4단원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단원에서는 평면도형 밀기, 돌리기, 뒤집기를 학습을 했었죠. 첫 번째로 이렇게 밀기를 학습하면 가운데 있는 사다리꼴 모양을 위로 밀고 왼쪽, 오른쪽, 아래로 밀면 어떻게 되냐면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변하는 것은 도형의 위치가 변하겠죠.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가운데에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는 변하는데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평면도형 뒤집기. 자, 위쪽으로 뒤집기 이런 모양이 되었죠. 또 이것을 다시 아래쪽으로 뒤집기 이런 모양이 되고, 왼쪽으로 뒤집기, 여기에서 왼쪽으로, 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뒤집기.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고, 위쪽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위아래가 서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뒤집기는 되게 쉽죠. 위아래 뒤집으면 위아래가 바뀌고, 왼쪽 오른쪽 뒤집으면 왼쪽 오른쪽이 바뀌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돌리기. 자, 돌리기 할 때는 한 바퀴 뱅글 돌리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변한 모습이 없죠.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 한 바퀴 뱅글 돌리기. 그 다음에는 반 바퀴 돌리기 또는 180도 돌리기,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기, 반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있던 모습이 아래쪽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270도, 반바퀴하고 반의 반바퀴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270도. 그리고 왼쪽으로 90도 돌리기. 요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돌리기.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90도, 오른쪽으로 90도, 또는 왼쪽으로 180도, 오른쪽으로 180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섞어서 돌리고 뒤집는 방법. 처음에 이 리을 모양의 도형을 오른쪽으로 90도 돌렸죠. 시계 방향으로 90도.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것을 다시 오른쪽으로 뒤집은 모양, 그것이 바로 이 모양이 되겠죠. 이것을 설명할 때는 이 모양을 다시 거꾸로 오른쪽으로 뒤집은 것을 다시 왼쪽으로 뒤집은 다음 처음에 있었던 도형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죠. 왼쪽으로 90도를 돌리면 처음 도형과 똑같은 모양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 돌리고 뒤집혀진 것을 천천히 설명을 할 줄 알면 됩니다. 말로 천천히 설명을 한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응용해서 무늬 만들기. 우리 욕실이나 화장실을 가보면 벽에 타일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 타일들이 어떤 것을 이용해서 무늬를 만들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맨 위에를 보면은 요 왼쪽에 이 정사각형을 오른쪽으로 쭉쭉쭉 밀어서 아래로 밀어서 왼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나온 무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밀기를 이용했다. 두 번째는 이 왼쪽 도형을 뒤집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오른쪽 뒤집고 뒤집고 뒤집고, 아래쪽 뒤집고 왼쪽 뒤집고, 이렇게 해서 모형 무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90도씩 돌려가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90도씩 돌리면은 반의 반바퀴씩 돌리면 이렇게 바람기비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가지 무늬를 돌리기, 뒤집기, 밀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단원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공부했는데요. 조사했던 자료를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하고, 이 그래프의 장점은 한눈에 어떤 것이 제일 많은지 어떤 것이 제일 적은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로에는 운동의 종류를 쭉 써놨죠. 줄넘기, 수영, 걷기 이런 것들. 그리고 세로에는 날수를 정해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1일부터 5일, 6일, 7일, 8일, 9일, 9일까지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은 한 달 중에 줄넘기를 가장 많이 했구나, 또 배드민턴을 가장 적게 했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나타낼지, 여기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나타낼지 먼저 정하고,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합니다. 자, 여기서는 날수를 정했죠.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뭐 킬로그램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조사한 것을 막대기로 나타냅니다. 막대로, 이렇게 막대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 조사한 내용이 잘 나타나게 제목을 씁니다. 제목을 나중에 써도 되고 처음에 먼저 정한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정하고 그래도 됩니다. 자, 자료 조사하기 하고 그리기를 한번 해보면은, 뭐 대기오염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임 딱지를 붙였죠. 이렇게 붙이는 것은 몇 개인지 하나하나 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하게 볼 수 있게 표로 작성하면 좋겠죠.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표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한눈에 대기오염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환경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막대 그래프의 이용입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어떤 내용이 숨겨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딱 보니까 제목을 보면 일주일 동안 버려진 쓰레기 양이죠. 딱 보니까 뭐가 제일 많아요? 플라스틱류가 제일 많죠? 아,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버려지는구나.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행동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또 냄새도 심하니까 굉장히 많이 버려진다는 것,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더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가 사는 곳을 써야 할지,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단원에서는 여러가지 배열에서 규칙 찾기. 자, 여기는 수 배열이 나왔는데 101부터 쭉쭉쭉쭉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어떤 수 배열에 규칙이 숨어 있는지, 아래쪽으로 가면 10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100씩 커지고, 101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110, 110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꾸로면 110씩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 배열만 보고도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 말로 천천히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수 배열, 여기 보면은 101과 11을 만났는데 1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1, 2, 3, 4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가로는 1씩 커지고, 아래쪽으로 쭉 가면은 또 1씩 커지죠. 2부터 시작하면 여기는 2씩 커지네요. 3부터 시작하면 아래쪽으로 3씩 커지고, 4부터 시작하면 4씩 커지고, 근데 갑자기 8에서 2가 됐다는 것은 왠지 4단을 4, 1은 4, 4, 2, 8, 4, 3, 12 1의 자리만 썼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5, 0, 5, 0, 5, 0 1의 자리만 썼구나. 6, 2, 8, 4, 0 6, 2, 8, 4, 0 1의 자리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규칙을 보고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2일하고 100일이 만났을 때 곱해보면 1111인데 여기는 1만 써 있었고 밑에는 2만 써 있으니까 1의 자리만 1과 2와 3과 이렇게 1의 자리만 순서대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 규칙을 바로 찾아내는 거죠. 숨어 있는 것을. 자, 이번에는 도형 배열에서 규칙을 찾기. 첫 번째 1개, 둘째는 4개, 셋째는 9개. 여기 오른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덧대어서 블럭을 더 많이 쌓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3개가 늘어났고, 둘째에서 셋째는 몇 개가 늘어났죠? 5개 늘어났죠? 3개, 5개, 여기는 7개, 3, 5, 7, 9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숨어있는 것들, 숨어있는 규칙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천천히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막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요.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개수는 한 개씩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분홍 색깔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아래,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 왼쪽, 위쪽, 오른쪽.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챘나요? 이렇게 규칙을 찾아냈죠. 분홍색의 블럭이 아래, 왼쪽, 위쪽, 오른쪽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블럭은, 파란색 블럭은 한 개씩 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림을 보고 지금 찾아낸 규칙을 천천히 설명을 하고 그것을 서술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뺄셈식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까요? 3 빼기 1은 2, 4 빼기 2는 2. 여기는 다 2가 나왔네요. 뺄셈을 해서 2가 나오는 것. 여기는 쭉 빼보니까 모두 3이 나왔네요. 뺄셈을 해서 3이 나오는 규칙. 여기는 뺄셈을 해서 4가 나오는 규칙, 빼기에서 6이 나오는 규칙. 이렇게 빼기가 뺄셈이 같으려면 빼지는 수가 1씩 커질 때 빼는 수도 1씩 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규칙을 통해서 눈치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곱셈식 규칙 찾기. 자, 여기 15 곱하기 20, 25 곱하기 20, 35 곱하기 20. 여기는 20은 변함이 없고 왼쪽에 있는 것이 15, 25, 35 이렇게 10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결과 값이 보니까 300, 500, 700. 여기는 200씩 커지고 왼쪽에 곱하는 수는 10씩 커지고. 곱하는 수가 10이 커질 때 답은 200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만 보고도 우리가 곱셈식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단원, 5단원, 6단원을 한번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4단원에서는 구체물, 평면 도형을 여러 방향으로 밀고 이동 후의 모양과 이동 과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물, 구체물과 평면 도형을 여러 방향으로 뒤집고 이동 후의 모양과 이동 과정을 표현했어요. 또 구체물과 평면 도형을 여러 방향으로 돌리고 이동 후의 모양과 이동 과정을 표현했고, 또 구체물과 평면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규칙적인 무늬도 꾸밀 수 있다는 것. 아까 타일 설명을 했죠. 또는 집에 있는 벽지 같은 것도 규칙적인 무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도. 자, 5단원에서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를 보고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어떤 것이 많고 어떤 것이 적은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보고 여러 가지 통계적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의 의미와 그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자료를 수집해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료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좀 조심해서 조금만 쓰도록 하자. 이런 것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단원 수 배열표와 실생활에서 변화하는 수의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도구를 이용해서 수의 규칙을 찾고 설명할 수 있고, 도형이나 실생활에서 변화하는 모양의 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식 배열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고, 계산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식 배열에서 규칙을 추측하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도구를 이용해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만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단원의 규칙 찾기까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스TV 김성현이었습니다. 바이바이.